그만하세요. 네. 아주 나올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자리가 빈자리가 없으니까 더 기분이 좋네요. 자, 188번째입니다. 자, 200회가 12번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시작할 때 100회를 어떻게 채우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200회 가까우네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마 한 500회까지는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건강에 받쳐주는 한. 네.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공간이 늘어날수록 시간은 죽는다. 죽는다? 그렇죠. 그렇게 읽어야 돼요. 죽는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공간이 늘어날수록 시간은 죽는다. 그래요. 이렇게 읽으면 뭐가 달라져요? 죽는다? 진짜? 뭐 이런 말이에요. 진짜? 이런 말이죠. 정말 죽을까? 뭐 이런 말이죠.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공간이 늘어날수록 시간은 죽는다. 왜 그런가? 조금 이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2017년 11월 1일 그게 얼마 안 됐죠. 한 2주 전에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경영주도사인 거 아십니까? 네. 그거 2년 전에 제가 합격을 했는데 재수해가지고 합격했거든요. 2년 만에. 근데 2년 동안 제가 그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태어나서 한 공부 중에 제일 많이 했습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본 게 처음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2년 만에 합격을 했거든요. 근데 한 10년 전에는 회계사 자격증 따면 그냥 줬다네요. 이 자격증을. 그러니까 오래전에 이 경영주도사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제가 이걸 땄다고 하면 그거 별거 아니다 이렇게 봐줘서 별로 자부심이 없는데 아무튼 힘들게 땄어요. 힘들게 따고 나서 제가 컨설팅 활동을 합니다. 경영 컨설팅 활동. 제가 2년 전에 합격할 때 대구에서 전체 대구에서 합격하신 분이 4명밖에 안 됐어요. 4명 안에 제가 들어갔어요. 그 전전 기수들은 15명이 기본이더라고. 근데 우리 때부터 4명. 원래 합격률도 10% 정도밖에 안 돼요. 아무튼 지금은 고시 수준이 됐어요. 잘 뽑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경영 컨설팅을 하게 됐는데 이 11월 1일 날 전화가 온 겁니다. 경주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보통 대구에서 전화가 와야 되는데 그리고 위원들이 전화가 잘 안 오거든요. 그 소상공인 업주들이 전화가 오지. 근데 센터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경주에는 컨설턴트가 없다. 그래서 소상공인들과 컨설팅을 신청했는데 컨설팅 해줄 컨설턴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경주까지 와주실 수 있느냐 하면서 이렇게 정중하게 전화가 오셨어요. 잠깐 고민되죠. 왜냐면 그 견적적으로 따져서는 경주까지 왔다 가기가 좀 힘들거든요. 거기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그 돈이. 근데 뭐 경주에 뭐 놀러 갈 생각하고 가지 뭐 하고 그냥 흔쾌히 오케이 했습니다. 그리고 갔죠. 갔더니 거기 사무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동그랗게 표시된 요 회사입니다. 가보니까 여기는 경주가 아니었어요. 경주시 외동읍이라고 하는데 이게 외동이 보니까 경주가 아니더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경주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경주는 1시간이면 가는데 여기는 1시간 반 이상이 걸리더라고. 첫날은 또 길을 뭐 이렇게 빠른 길을 모르고 이렇게 국도 비슷한 데로 갔더니 공사 중이고 막 엄청나게 힘들게 갔어요. 아무튼 왔는데 여기는 경주가 아니었구나. 쏘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 요구하시는 내용들이 보니까 또 제가 일이 좀 많겠어요. 너무 이렇게 모르셔가지고.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내 경주 놀러도 오는데 뭐 저렇게 다니지 하고 집사람하고 같이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여기도 구경하고. 여기가 어디였죠? 산림환경연구원. 경주 산림환경연구원 바로 앞에. 이게 외나무다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작품 사진 같죠? 꼭 그림 같지 않습니까?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정말 멋져요. 그 이런 멋진 다리도 있고, 그 메카세타야 길? 뭐 그런 길도 있고. 그래서 경주 간 김에 오면서 이제 길 구경하고 사진 찍고 오고. 또 어제도 여긴 어디죠? 용담정이라고. 아니 이게 사진전에 간판이 여기 있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진에 간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용담정이라고 여기는 동학이 시작된 곳입니다. 성지라고 써요. 성지. 동학이 시작된 곳. 경주에서 오셨으니까 잘 아시죠? 여기도 용담정까지 올라갔다 와보고 이러면서 즐겁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왕 경주 갈 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즐겁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8일 날 전화 한 통이 또 왔습니다. 그 전화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제가 172회 한기노트에서 이런 제목으로 기억나세요? 이런 제목으로 경주 최부자에게서 배우는 기업가정신이라고 한기노트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자리에서. 근데 이 강의를 들으셨다고 하면서 전화가 오셨어요. 어떤 분이.
그분이 누구냐 했더니 경주에 가면 체부자 아카데미라고 있어요. 보신 적 있습니까? 교동마을 바로 뒤에 그 김밥 하는데 교동김밥 바로 옆에 있어요. 그 경주 체부자 아카데미라고 있는데 여기에 사무처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통화를 하다 보니까 대구에 한번 올라오시겠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다음 이게 수요일이었어요. 수요일. 근데 제가 10일 날 경주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금요일에 제가 경주 가는 김에 그러면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찾아뵙죠. 그리고 체부자 아카데미에 차를 딱 세우고 전화를 드렸더니 제가 왜 그랬냐면 이 체부자 아카데미를 되게 보고 싶었거든요. 안에를. 이 안을. 이게 문을 항상 닫아놔가지고 안이 안 보여요. 잠궈놓고 그래가지고. 근데 제 꿈이 뭐냐면 이런 한옥으로 강의장을 지어놓고 이런 아카데미를 하는 게 제 꿈이거든요. 전원에. 그 옆에 한옥으로 제 집을 지어놓고. 그래서 되게 안에 들어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뵙는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여기 안 계신데요. 홍보관에 계신데요. 여기는 문 잠가놓고 계신 곳은 근무하는 곳은 여기가 아니고 홍보관이라는 겁니다. 교촌 홍보관. 여기도 뭐 그 근처입니다. 그 홍보관에서 이제 한참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안 그래도 구경시켜 줄라 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카데미 안에 들어가 봤죠. 이게 강당이거든요. 왼쪽 여기가. 멋있죠? 요 안에 들어가면 또 책상이 이런 책상이 아니고 왜 서당에 가면 좌식 책상이 있잖아요. 그런 좀 고전적인 분위기로 학생들 책상이 쭉 놓여 있어요. 시설은 막 이런 첨단 시설이 돼 있는데 그거 되게 멋있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기념사진을 한 판 찍었죠. 이렇게 같이. 이분이 지금 여기 와 계시죠. 눈치채셨습니까? 이분이 지금 여기서 와 계시는 경주에서 오셨다는 이 최 선생님이십니다. 그래 네, 여기 강당 앞에서 사진을 한 번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점심 식사하시죠. 점심은 제가 사겠습니다. 했더니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체부자의 육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육훈 중에 하나가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라는 말이 있다. 그 제가 점심 제가 사겠습니다니까 체부자의 육훈에 과객을 후하게 대하라 라는 육훈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 아, 그래서 점심을 먹으러 갔죠. 점심 먹으러 간 집도 교촌식당이라고 이게 한옥집이에요. 여기 마루에 앉아가지고 점심을 같이 먹는데 그 마루에 앉아서 밖을 내다보니까 야, 정말 이 신선이 따롭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경치가 너무 멋있어요. 한옥에 앉아가지고 밖을 내다보면 그 자체가 그냥 다 작품이에요. 그 보이는 풍광 자체가. 그래서 여기서 점심을 맛있게 먹고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저는 그 사무처장님이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직원이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300년 체부자 가문의 후손이신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면 제가 체부자 강의를 하면서 그 일부러 교촌마을을 처음 가봤지 않습니까? 가서 다 둘러보고 했는데 이분이 그 후손이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강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외부 강사를 불러서 체부자 강의를 이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카데미를. 그 본인이 직접 하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싶으셔서 하시기 위해서 여기 오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 오실 겁니다. 박수. 이게 제 일이 아닌데 일반인들이 생각할 이 제 일이 아니지만 강사로서 생각을 해보면 어마어마한 조건을 갖추신 거예요. 체부자 후손이신데 아카데미를 운영하시는데 그 후손이 강사를 할 수 있으면 직접 강의를 할 수 있으면 이분은 대기업이고 어디고 전국 어디를 가도 강의를 하실 수 있는 조건을 이미 갖추신 거죠. 다만 이제 아까 앞에 회장이 강의하신 것처럼 강의에 대한 걱정이 많으셔가지고 안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런 강조를 막 하면서 이제 무조건 시작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기업에 가서 강의를 할 때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가 체부자 몇 대손인데 하면서 체부자 강연을 하면 그 자체로 너무 일반인들은 죽을 때까지 갖추려고 해도 안 되는 조건을 갖추신 거잖아요. 우리가 체부자 집에 태어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오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주 뵙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너무 영광이고 기분이 좋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여러분 다 보셨겠죠? 김도영 코치라고 코칭 하시는 분에게서 강의를 했잖아요. 그 이분은 어떻게 제가 알게 됐냐면 자기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컨설턴트 중에 자기 업종에 있는 사람이 저랍니다. 그 이제 선배님 하면서 전화가 왔더라고. 컨설팅을 해주실 수 있냐고. 그 이분을 탁 처음 만났을 때 제 느낌이 10년 전 저를 보는 것 같은 수강생 한 명도 없고 코칭 센터 안에 있는데 수강생 한 명도 없고
강의도 별로 없고 몸값도 싸고 강사료도 싸고 뭐 이런 그 환경이 그런 애는 셋이고 너무 도와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는 일이 참 이게 체질이 확실히 맞아요. 저는 할 수 있는 조건이 돼 있는데 안 하시는 분들은 제가 피가 더 끓거든요. 그래서 막 하시라고 막 나도 모르게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은 부담스러워서 저를 싫어하시지만 전 정말 잘 되게 해드리려는 마음이 막 우러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재 서포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분도 하여튼 컨설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강의 실력을 알아야 강사를 추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추천은 제가 할 수 있거든요. 교육 담당자를 아니까. 추천했는데 이분이 강의를 못하면 3명 다 곤란해지거든. 그래서 제가 강의 실력을 한번 보려고 지난주에 여기 와서 해보라 한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 다 들으셨죠? 강의를 너무 잘하죠? 그래서 어디 한 군데 추천해놨어요. 그럼 그분 아마 강의하실 일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그러니까 컨설턴트 대 소상공인으로 만났지만 인간관계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아까 제가 경주 외동에 갔다는 그 컨설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업체 홈페이지를 이렇게 만들어 드렸어요. 경주 외동 직업 소개소인데 경주잡이라고 이제 홍보도 좀 해야 되고 경주잡이라고 이름을 만들었는데 저 한글로 경주잡 도메인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당연히 누가 가져갔을 줄 알았는데 아직 있더라고. 한글 도메인 경주잡. 그 경주의 직업 소개서가 거의 없어요. 그 홈페이지를 이렇게 또 멋지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 디자인은 누가 했느냐? 우리 여기 회원 중에 나오시는 장영경 대표님이 디자인한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제작비 안 드리고 이렇게 아무튼 그분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게 이렇게 어제 최종 마무리를 했어요. 그 마무리하고 나서 이 업체 대표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소장님, 저는 지금까지 너무 좁은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목하고 좀 연결이 되죠. 공간이 넓어질수록 시간은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이 살고 계신 공간은 너무 좁았던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컨설팅 하기 전에 몰랐던 걸 컨설팅 하고 나서 깨달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분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걸 알면 이분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분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여기 오신 최 선생님, 김 선생님, 방금 이렇게 인사하셨던 이분, 이 대표님, 공통점이 뭐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저를 누굴 통해서 알고 오셨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한 분 빼고 다 누구를 통해서 여기 오신 거예요. 2분 빼고네. 2분 빼고. 그렇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분들은 저하고 중간에 누가 없이 그냥 저를 찾으신 분들이에요. 그냥 저를 알게 되신 분이에요. 3분이네요. 자꾸 보니까. 동희쌤도 마찬가지고. 김대선생님 누구 소개를 여기 오신 게 아니죠? 유튜브에 한겨노트 듣다가 오셨잖아요. 3분이네요. 한 분, 누구 3분. 3분이 또 나란히 앉아 계시네요. 끌어당기기 없이인가? 아무튼 이 3분을 제가 나머지 분들은 다 누구를 통해서 소개받고 오시거든요. 거의 평생 그랬고 제가 강의하는 동안.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누구 소개가 아닌 인맥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 인연이. 그게 뭐 때문일까요, 여러분? 이것 때문이에요. 인터넷 때문이에요. SNS라고 해도 되고 네트워크라고 해도 되고 아무튼 이걸 총괄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문명이 발달해서 그래요. 기술이 발달하니까. 기술이 자꾸 발달할수록 누군가가 나를 누구 소개 없이 알게 되더라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어때요? 나도 누군가를 누구 소개 없이 자꾸 알게 되더라는 거죠. 제가 아까 단체 톡에 카톡에 이런 말씀 드렸죠. 2분이 오신다고 새로. 그분도 인터넷에서 제 강의를 듣고 강의하고 싶다 연락이 오신 분이에요. 오늘 어머니 뭐 이렇게 한다고 못 오셨는데 원래는 2분이 오시려고 했거든요. 이런 일 횟수가 자꾸 늘어나더라는 거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기 가운데 있는 지구를 뭐라고 부릅니까 지금? 지구촌이라고 부릅니다. 지구촌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 넓어졌다는 뜻이에요? 좁아졌다는 뜻이에요? 말로 보면 좁아진 것 같죠? 근데 내 공간은 어때요? 넓어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 가만히 앉아서 미국에 있는 친구랑 카톡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죠? 근데 카톡이라는 게 없을 때는 어땠습니까? 힘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공간이 넓어졌죠. 이런 첨단 기술들이 나오기 전에는 미국과 한국이라는 곳은 어마어마하게 먼 공간이었어요. 그죠? 내 활동 공간이 아니었다고. 근데 이 기술이 발달하니까 전 세계가 뭡니까? 내 활동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 공간이 넓어졌죠. 공간이 넓어지니까 뭐가 줄어들어요? 그 공간에서 또 같은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는 뭐가 줄어들어요?
시간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공간이 늘어날수록 시간은 죽는다. 그래서 시간은 죽는 겁니다. 왜 내 활동 공간이 넓어지는데 시간이 왜 죽느냐? 제가 네트워크나 인터넷이 없이 누군가를 만나려면 며칠, 몇 주, 몇 달이 걸릴지 모르죠. 그런데 인터넷에서 어느 날 갑자기 그분과 인연이 되죠. 그럼 어떤 시간이 죽었어요? 평상시 같으면 그분을 알기 위해서 내가 투자했던 시간이, 싹 죽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공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러분 시간은 죽습니다. 시간이 점점, 그 시간이 죽어버립니다. 누군가를 알려고 하는 시간도 죽어버리고, 알아가는 과정의 시간도 죽어버리죠. 왜? 인터넷에서 이미 다 알아버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간이 늘어날수록 시간은 죽어요. 이제 이해되시죠? 공간이 늘어날수록 시간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이 시점에서. 늘어난 공간으로 죽은 시간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다시. 만약에 이 공간이 늘어날수록 시간이 죽는 것에 우리가 빠져서 살게 되면, 이 과학의 발전에, 문명의 발전에 빠져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가만히 앉아서 아무도 안 만나는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 많죠. 카톡으로는 친구가 몇천 명이고, 뭐, 밴드에 친구가 몇천 명이고, 뭐, 페이스북 친구는 수만 명인데, 운동생활 하는 사람, 나오기 시작하죠. 그 배수벼락이 없을 때 운동생활 안 하던 사람이, 그런 기술이 발전하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누가 좋아요 안 눌러주면 우울증에 걸리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가. 왜 그러냐? 제가 볼 때는, 공간은 늘어나요. 그래서 내가 전 세계에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죽어버리죠. 어떤 시간이 죽었어요? 이런 사람한테는. 내가 그 사람과 인간적으로 교류할 시간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냥 웹상에서만 교류가 일어나지 인간적으로 스킨십 할 일도 없고 침팀에서 얘기할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 다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의 삶이 사람다워지는 게 아니라 기계나 컴퓨터의 삶처럼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지고 그렇게 점점 사상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공간이 늘어날수록 시간이 죽는 것은 우리에게 큰 혜택이지만 이 죽은 시간을 살리지 못하면 인간다움을 살기가 힘들어지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지. 늘어난 공간으로 죽은 시간을 어떻게 다시 살릴 것이냐. 여러분 어떻게 살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인문학적 관점이잖아요. 그죠? 그 인간적으로 사람이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그 외 하버드대학교에서 제가 72년간 연구한 결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했어요? 관계입니다. 관계. 관계 좋은 사람이 행복하고 관계 나쁘면 안 행복하다는 거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키워드. 72년간 연구해봐도 관계라고 나오더라는 거지. 그 관계를 늘리는데 아니면 관계를 돈독히 하는데 그 죽은 시간을 살려서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한국인만의 표현으로 뭘 느낀다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정입니다. 정은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정 그럽니다. 정은 한국에만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해석이 안 돼요. 문법적으로 표현하면 고유명사죠. 그래서 정은 영어로 말해도 정이고 일본어로 말해도 정입니다. 고유명사예요. 한국인만이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 정을 느끼는데 투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정은 그러면 어떻게 나눌 것인가? 우리 정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지금 여기에도 많은 분들이 계신데 서로 정을 나누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을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분의 말씀을 좀 빌려보고자 해요. 이분이 누굽니까? 달마대사 아닙니다. 찍어보세요. 공자 맞습니다. 공자. 역시 역사 선생님이 다르네요. 공자님이시죠. 공자님이 쓰신 책 이름이 뭐예요? 아니에요. 논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공자님은 책 쓰신 적이 없어요. 논어라는 책은 공자님이 살아계실 때 공자 제자분들이 쓴 책도 아니에요. 공자님이 살아계실 때 공자가 공자 제자들과 나눈 대화를 제자의 제자들이 쓴 책이 논어예요. 후손들이 들은 말을 쓴 게 논어입니다. 공자님은 책 쓰신 적이 없어요. 그죠? 어쨌든 그 논어에 이런 말이 나오면 논어에 처음 시작하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 아시죠? 배우고 때때로 익히리 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게 논어란 책에 처음 나오는 말입니다. 그 처음 나오는 장이 하기편이라고 해요. 하기편. 그 하기편 1장 1절에 나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 회장님 한문 몇 급이라고 하셨지? 1급.
한문 1급 따기 몇 년 걸리죠? 그게 그것도 중고등학생한테 물어보니까 한급 1년 따는 한문 1급 따는데 한 5년 걸린다던데. 아무튼 1급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해석하라고는 안 할게요. 자활 하기시습지 부력열화 유봉자원 방내 부력락호 인부시 불은 부력군자호. 그렇죠. 박수 한번 주세요.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자활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기시습지 배우고 때로 익히니 불력열호 즐겁지 아니한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열은 즐겁다는 열은 속으로 즐거운 겁니다. 그냥 나 혼자 그냥 즐거워서 미소 짓는 그런 즐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유봉 자원방래. 그러니까 친구가 먼 곳에서 방문을 해주니까 나를 찾아오니까 뭐예요? 불력 락호. 이 또한 즐겁지 않은가. 세 번째 뭐냐? 인불지 이불온. 온은 이게 화낸다는 뜻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화가 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거나 알아주지 않아도 화나지 않으면 뭐예요? 이 또한 군자라 할 만하지 않는가.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문장을 해석할 줄 알고 기억하고 외우고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문장을 가지고 우리는 맨날 듣는 말, 흔히 듣는 말은 가치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진리는 다 뻔한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정말 뻔한 말이죠. 근데 우리가 맨날 듣고 익숙해지면 그게 진리라는 걸 잘 못 느끼고 살아요. 식상하다고 생각하지. 근데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걸 실천하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정말 힘든 일이거든. 실천한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우리 삶에 한번 접목시켜 보자는 거죠. 제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배우고 때로 익히니 즐겁지 아니한가. 저는 매주 향기노트라는 걸 합니다.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걸 오늘 188번째 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4년째 하고 있습니다. 즐겁습니다. 근데 힘듭니다. 근데 우리 지금 취업 공부하는 학생들, 대학 공부하는 학생들이 때때로 배우고 익히니 즐겁습니까? 여러분 즐겁습니까? 안 즐거워 보입니다. 그럼 취직하신 분들이 승진하려고 승진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그 공부가 때때로 배우고 익히니 즐겁습니까? 안 즐겁습니다. 안 즐겁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을 아는데 이 문장을 삶에 접목시키고 사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안 즐겁잖아요. 그 즐거우려면 제 식으로 말하면 저는 매주 제가 공부해서 향연노트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보니까 즐겁습니다. 자기가 실제로 그렇게 즐거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멀리서 버시 찾아오니까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여러분 멀리서 1년 만에 버시 찾아오면 정말 즐겁습니까? 솔직히 양심에 손을 놓고 얘기해 봅시다. 멀리서 1년 동안 연락 생전 안 하던 친구가 갑자기 대구 왔다고 연락 오면 즐겁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황당합니까? 황당합니다. 황당하죠? 황당합니다.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고 자주 보고 정이 있는 사람이 찾아와야 반가운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불쑥 누가 찾아오는 것은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온다 그러면 더 안 반갑습니다. 외국에서 온다 그러면 더 안 반갑습니다. 왠지 뭘 많이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밴드를 통해서 아까 공간이 늘어났죠. 밴드라는 공간이 생기면서 공간이 늘어났죠. 고등학교 동기들을 이제 만나게 됐어요. 몇십 년 만에 졸업하고. 그리고 제가 어쩌다 보니까 동교회장이 됐어요. 동교회장이 되고 이 친구들을 오프라인에서 막 모으기 시작했어요. 졸업하고 처음으로 송년회를 해요. 올해. 제가 이제 회장 되고 처음으로 송년회를 해요. 동교회. 근데 현재까지 20명을 모았어요. 근데 설레요. 반가워요. 왜 그러냐. 이 20명이 어떻게 모이겠습니까? 임원을 구성하면 그 임원이 자기 친한 친구들만 불러요. 안 친한 친구는 안 부르게 돼 있죠, 사람이. 졸업생이 몇백 명이지만 연락해라 그러면 전부 친한 친구한테 연락해요. 그러니까 멀리서 오는 친구들이 반갑죠. 그래서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제가 이 향기노트를 처음 올릴 때 굉장히 두려웠어요. 지금도 제가 이게 인문학 향기노트 이렇게 올리면 솔직히 걱정이 돼요. 두렵기도 하고. 지난주 수요일 날 효성그룹 계열사에 제가 4시간 동안 인문학 특강을 하고 왔습니다. 아예 요청이 인문학 강사를 섭외 중인데 소장님 향기노트 듣고 전화드렸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효성그룹 계열사면 꽤 크죠? 그 다음에 그 두 번으로 나눠서 하는데 직원이 120명, 240명이었어요. 그 강사료도 세고. 근데 인문학 특강을 해달라는 거예요. 걱정이 되죠.
그 보통의 인문학 강사들은 보면, 인문학 강사라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역사 전공, 아니면 뭐 철학 전공, 아니면 문학 전공 이렇지 않습니까? 저는 셋 다 아니거든. 저는 사범대 화학 전공이에요. 그래서 인문학은 굉장히 프로필이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봤습니다, 속으로. 내가 올리는 향기 노트는 어디에 가장 가까울까? 인문학이라는 거지. 제가 지금까지 올린 188편의 향기 노트를 제가 이렇게 들어봐도 이건 다 인문학인 거예요. 인문학이 뭐예요? 인간과 문화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거 아니에요. 전부 그런 얘기더라고. 그래서 제가 자신을 가지고 했죠. 그리고 강의 준비를 이제 4시간이니까 열심히 해갔겠죠. 근데 제가 제목 페이지 띄워놓고 슬라이드 한 장도 안 넘기고 2시간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 자신이 너무 신기하더라고. 그리고 그 담당자가 처음 갔을 때 4차였어요, 4차. 마지막 강사였어요, 제가. 마지막 강사. 그 1, 2, 3차는 좀 지겨웠다는 느낌이 들더라고. 참석하신 분들 표정을 보니까. 근데 제가 할 때 너무 밝았어요, 표정들이. 그리고 교육 담당자가 처음 갔을 때는 웃지도 않더라고. 그래서 집에 갈 때는 굉장히 밝게 인사를 하더라고. 그런 걸 보면 내가 강의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2시간 동안 제목만 띄워놓고 그때 제목이 향기 나는 삶을 위한 뭐 좋은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제목만 띄워놓고 2시간을 했는데 사람들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는 그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 그런데 만약에 제 주변에서 누가 말이죠. 네가 무슨 인문학 강사인데? 라고 한마디 하고 그 말에 제가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 강의를 거절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세 번째 문장을 보세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화내지 않으면 내가 당당하고 내 식으로 하면 되지 라고 하는 순간 나는 군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앞에 상홍쌤이 그 지휘텔링 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강의는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할 수가 없겠구나. 그리고 김상홍쌤이 방금 하신 강의는 대한민국에서 김상홍쌤이라는 사람 말고는 아무도 못합니다. 왜? 본인이 만든 강의니까요. 그런데 어떤 지식을 짜집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순신에 대해서 강의해라. 그럼 이 이순신에 대한 강의를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이순신에 대한 이해를 내 식으로 이해해가지고 강의를 하는 강사가 있다면 그 강의는 그 사람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하면 체화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도 못하는 강의를 하고 계시는구나. 마찬가지로 향기노트도 김병철아래는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데서 강의 요청이 와도 당당하게 강의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인문학 강사인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인문학적 깨달음을 주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을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배우고 익히는 게 즐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배우고 익힌 즐거움을 가지고 벗이 왔을 때 도움이 돼야 되고 누가 뭐라고 한들 흔들리지 않게 살 수 있으면 정을 나눌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아닐까. 이걸 공자가 하신 말씀을 제 식으로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간이 넓어질수록 시간은 죽어갑니다. 그 죽어가는 시간을 우리 인간적으로 정 나누는데 쏟아부으면서 살면 아무리 문명이 발전을 해도 인간면은 더 적은 시간으로 더 넓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88번째 행위로입니다. 감사합니다.